좀 쌀쌀하다. 맞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온 사진작가 차계열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도시는 청풍명월의 고장, 그리고 동시에 한약의 고장, 충북 제천에 찾았어요. 청풍명월은 옛 선조들의 시에도 많이 나올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산세 풍경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사진으로 담고는 싶지만 그걸 뒤로 잠깐 미루고요. 각종 한약 재료가 많이 들어간 숨은 맛집들, 그것도 좀 뒤로 미루고 원도심을 찾아온 이유는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 이곳에 굉장히 오래된 찹쌀떡과 도나스 맛집이 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아침이잖아요. 아침을 못 먹거든요. 그걸 먹어보고 그 다음에 제천 여행과 맛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여기? 추억의 도넛, 그리고 뽀얀 찹쌀떡은 어쩌면 우리가 그 맛을 알고 있어서 더 그리운 맛이죠. 제천을 찾으면 꼭 들러야 하는 분식집이 있는데요. 분식집, 어쩌면 그래서 떡볶이, 라면을 당연히 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집의 명물은 오직 이 둘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요 찹쌀떡하고 도너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준비 사서 휴게실이다 그래서 들어왔는데요. 저는 그냥 뭐 조그만 공간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옛날 물건들도 눈에 보이고 어쩌면은 현실과 과거를 약간 잇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먹어봐야겠죠. 사실 제천에 오면은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있는데 약선 음식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부분 이제 식사 위주의 재료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꿋꿋하게 1965년부터죠. 1965년부터 요 찹쌀 도너츠하고 같은 재료인 도너츠. 와, 뜰 때만 해도 찰기가 느껴지네요. 일단은 1965년에 문을 연 분식집. 일대 사장님인 할머니에 이어서 아들 부부 또 손주들이 3대째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맛으로 추억이란 이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맛있어요. 사실 뭔가 와 하는 특별한 맛은 없습니다. 근데 먹고 있으면 있을수록 약간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 젊은 친구들에게는 아 이런 것들이 예전에부터 내려오는 음식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집은 이 팥을 직접 고아서 써서 하루를 묵혔다가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하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직접 순 팥 특징들이 이렇게 색깔이 막 다른 색소도 넣지 않고 그래서 되게 연하거든요. 이것도 참 맛있을 것 같네요. 100% 국산 팥과 찹쌀을 사용하고요. 방부제는 일절 사용하지 않아서 건강까지 한몫 단단히 챙겼습니다. 실제로는 도나츠도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 집의 진짜는 이 찹쌀떡이래요. 우리나라의 뭐 찹쌀떡 10대 명인? 이런 손가락 안에 드는 찹쌀떡 장인이라고 할 정도로 이 찹쌀떡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데요. 와. 현대 트렌드에 타협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3대째 물려받은 그 레시피를 그대로 계승해 오면서 꾸준히 한결같은 맛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맛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현재 23년 여러 가지 강한 입맛의 그 디저트들이 많잖아요. 사실 그거에 비교하면은 굉장히 평범한 맛이에요. 근데 씹고 먹으면 먹을수록 아마 다 먹고 나면 또 생각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와, 진짜 바다 같네. 청풍호. 와. 지금 청풍호 옆에서 지금 조금 소화를 시키려고 걷고 있는데요. 아침에 제천에 조그만 분식집이죠. 이름은 분식집이지만 도너츠, 그 다음에 정말 쫄깃한 찹쌀떡을 맛봤고요. 사실은 그게 끝이 아니고 진짜 메인 요리는 다음 맛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서 또 이제 소화시키면서 청풍호를 따라 걸으면서 가보고 싶네요. 정말 내륙의 바다라는 말을 실감하듯 너른 품 자랑하는 청풍호를 지나서 또 다른 맛을 찾아갔습니다. 제천은 약이 되는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제가 찾은 제천의 맛, 바로 약선 요리입니다. 나? 정식이 불러. 정식이 불러. 아니, 멋진 남자들 뭐래? 멋진 남자들 불러. 멋있는 남자 부르대요. 네. 멋있는 남자 얼른 빨리 들어가봐, 주방에. 리포트로 온 사람을 갖다 막 그려먹는데 여기 밖에 없을까, 그치? 이따가. 오늘도 바빠요? 아이고, 늦었어. 그렇게 늦게 와갖고 어떻게 해야 돼? 인자기 입고 떠서 들어가고. 늦었대. 좀 이따가 그럼 부르세요. 저 여기 대기하고 있을게요. 멋있는 남자 얼른 빨리 들어가봐, 주방에. 뭐야 잡아요? 보여. 어우, 무겁네. 살살살 뭐요? 왜냐면 하나째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와. 청풍호를 거닐며 맞이했던 바람처럼 정말 시원시원스럽게 맞아주시는 화통한 성격의 사장님. 알고 보니 약선 음식계의 절대적인 실력자이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로컬이라 해갖고 지역을 또 살려야 되고 지역 경제를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지역 거 쓰고 쌀도 그리고 또 고객한테 좋은 재료를 해주고 그래야지만은 좋은 재료에서 좋은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제가 좀 좋은 재료로 맛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되도록이면 실력자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약선 요리답게 제천표 약초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이건 뭐예요? 소스, 갈비 소스. 이건 뭐뭐 들어간 건데요? 한약재 6가지 들어갔다 그랬죠. 6가지? 응. 이거 그런 게 소스를 뿌려야지 돼. 뿌려갖고. 처음에 식당에 했을 때는 약선 요리라는 게 잘 몰랐죠. 보통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천에 그 한방 그 엑스포가 2010년에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 2005년서부터 약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한 거지. 네, 그래서 한 약선 공부를 10년 넘게 했죠. 최순재 대표는 단 한 끼여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을 고민하다가 전국 각지로 발품을 팔면서 약선 요리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음식에 하나둘 약선 재료를 더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음식이 곧 건강이라는 그 철학에 맛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 식탁이 좋아서 사진기 놓을 데도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 할 말을 잊고 이렇게 웃습니다. 와, 진짜. 한정식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푸짐함도 일단은 엄청난데 이 모든 음식들에 이제 그 한방 재료를 첨가를 하고 덧붙여서 모든 재료가 음식이 아니고 약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 여러 나라에도 좋은 음식들이 많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한정식 문화, 정말 다양한 반찬들이 각각의 색깔로 이렇게 정갈하게 차려져 있는 모습은 저한테는 되게 일단은 음식의 그 맛이나 이런 걸 넘어서 되게 멋진 프레임 중에 하나고요. 오늘도 역시나 너무나 예쁜 색감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다 담을 수 있나 모르겠다. 담아보자. 와, 정말 식탁 위에 매 순간마다 진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약선의 맛과 향은 입을 즐겁게 하고요. 이내 곧 마음까지 치유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들어올 때 약선 요리 전문집이라고 들어왔는데 저도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연근조림이라든지
정말 도라지라든지 우리 몸에 좋은 약재가 되잖아요. 모든 재료가 다 약재가 되지만 다 신선한 맛이었고 좋았습니다. 식탁 위에 오른 건 단순한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제천의 정기를 한껏 담아낸 보약 한 첩과도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 찾으면 또다시 찾고 싶어지는 게 이 집 맛집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와, 아 그래서 그런가? 블루베리 가루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일반 돌솥밥도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그 제천에 나는 맛있는 쌀, 그 다음에 검은 콩, 서리쌀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몸에 좋은 그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갖고 눈에도 좋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좋은 성분들을 한방 약선 음식답게 잘 버무려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색깔도 약간 보라색을 좀 띠는 것 같고요. 일단은 밥을 후, 오야 찰기가 돌솥밥만이 주는 솥밥만이 주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커피 아닙니다. 이게 또 여기서 또 직업병이 나오는데 드립커피를 맨날 내리다 보니까 이게 드립커피 죄송합니다. 구수한데요? 여기가 그 밥맛 좋은 집으로도 선정이 돼 있거든요. 사실 뭐 다른 반찬도 어마어마하지만 밥도 진짜 너무 찰지고 맛있네요, 이거. 그리고 블루베리 향은 사실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가루가 들어가서 밥을 했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건강에는 좋을 것 같은 살짝 나네요. 블루베리 향이 살짝. 근데 뭐 밥맛을 해치거나 그러는 맛은 아닙니다. 그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는데 진짜 국처럼 멀거네요. 일반적인 음식들이 아마 간이 별로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된장찌개가 짜버리면은 다른 음식들 맛을 좀 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국 같지도 않고 약간 되게 맛있게 끓여낸 전골 같은 느낌? 그래서 계속 먹어도 될 것 같은? 여태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약선 요리의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거든요. 황기를 필두로 한 약초 끓인 물에 갈아준 과일을 멋지게 섞어줍니다. 이 건강한 소스의 주인은 바로 갈비라죠. 지금 봐도 맛있겠네. 3일에서 한 5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양념이 골고루 배갖고 아주 맛있어요. 공부를 할 때도 그래요. 아무리 약선이지만 입에서 맛이 없으면 약선이 아닌 거예요. 몸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지.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몸에 약이 되고, 그죠?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해요. 맛도. 물론 약선, 약재를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네. 약초 소스에 오랫동안 숙성시킨 돼지갈비. 잡내는 전부 없어지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만 딱 챙겼습니다. 약선갈비가 맛있게 익어가는 동안 황기가루로 버무린 떡갈비 역시 맛있게 함께 익어갔는데요. 야, 갈비. 파가 올라가 있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이게 이거 한방 뭐 특별하다라고는 느낄 수는 없는데 이거 먹어봐야지 알 것 같아요. 한방 뭐 한약 재료 이런 맛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달지도 않고 한 5일에서 3일에서 5일 정도 재웠다고 하는데 그 말이 그대로 고기에서 느껴질 만큼 고기 맛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맛있는 식재료 하나를 딱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달지도 않고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할 만한 그런 맛입니다. 가위를 주셨는데 얼마나 이게 부드럽게 숙성이 됐냐면요. 그냥 젓가락으로 끝! 정말 다른 거 없이 이렇게. 진짜 부드럽네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게 그 어르신들의 입맛까지 건강까지 고려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이 한의학이 발달되면서 자연에서 나는 약초들을 가지고 병을 고쳤다고 하죠. 근데 옛말에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 한약재의 원료가 되는 그 자연 약초들을 첨가를 해서 음식으로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게끔 만든 그렇게 발전된 요리가 한방 약선 요리고요. 제천 자체가 아무래도 한방 재료들이 많이 나는 곳이다 보니까 이 제천을 중심으로 이 한방 약선 요리가 점점 다양하게 또 더 맛있게 그렇게 발전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 한정식집에서 몸소 일단은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제천이 한방 도시면서 동시에 그 한약 재료 중에 황기가 특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아마 그래서 그 황기를 활용을 해서 떡갈비를 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기가 들어갔다 해서 한약 재료의 맛이 많이 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손수 오랫동안 연구를 하셔서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고 건강에 시너지가 나게끔 잘 그렇게 잘 버무려낸 모습이에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야, 돼지갈비야 미안하다. 너도 맛있는데 진짜 이게 시원하다. 굽고 끓이고 튀기고 매일처럼 일당백, 어쩌면 그 이상을 해내는 최순재 사장님. 그녀의 손과 팔뚝엔 그간의 노력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손도 이쁘다 소리 들었는데 이제는 뭐 다 저어서 그래요. 대신에 또 얻은 게 있잖아. 나는 그 약선 음식을 하면서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오히려 내가 지금 뭐 내가 이제 60이 넘었어도 당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으니까 감사하죠. 여기서 뛰라고. 정말 몸이 10개, 아니 20개여도 모자란 요즘이지만 얼굴엔 정말 웃음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한쪽에는 전화하고 한쪽에는 바쁘고 정말 바쁩니다. 근데 오늘 안 바쁜 거야. 아 진짜요? 오늘 안 바쁘지. 그치? 이걸 바쁘다면 안 되지. 몇 개도 못 그럼. 이거 하나만 하면 되지. 다 했거든. 우리는 이 정도는 안 본다냐. 이건 못되겠고. 체력도 대단하시겠다, 다행이니까. 기본, 그 약선 먹으면 건강해. 그런 거 같지 않아? 그런 거잖아, 그치? 그리고 사람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면 더 건강하고. 왜냐면 사람의 생각이 또 건강하고 연관이 되잖아. 그쵸? 힘들다 하면 더 힘들어. 무침으로 즐겨 먹던 도라지가 맛집에선 별미 중 별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얇게 썰어 튀김옷 입은 도라지를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데요. 와, 그러고 나면 감탄사를 정말 자연스럽게 연발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 도라지 튀김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 접시를 리필해서 먹고 갔다 막 그래갖고 제가 만드는 과정만 보고 사실은 일부러 안 먹고 냅뒀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고구마 아닌가? 그 도라지 싫어하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 도라지가 가진 그 쓴맛 있잖아요. 사실 그게 싫어서 안 먹는 건데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와, 쓴맛이 전혀 안 나네요. 아까 전에 막 주방에서 일을 할 때 감독님께서 고구마 튀김 같다 그러셨죠. 저는 그래서 에이 무슨 고구마 튀김이냐고, 도라지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식견이 짧았습니다. 와, 진짜 그 굵은 속으로 막 그 헤쳐내신 게 다 그 노력한 게 이유가 있네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거. 근데 애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와, 이거 그냥. 와, 다른 반찬들은 뭐 안 먹어봐도 될 것 같은. 사실 이것만 해도 엄청 귀한 요리 딱 하나 중에 하나인데.
아우. 왜 그 뭐 유명한 절이라든가 산에서 등산을 하고 싹 내려왔을 때 빼놓지 않는 게 이제 막걸리 한 사발이잖아요. 사실 막걸리 한 사발하고 이 더덕구이. 막걸리 한 사발하고 더덕구이. 네. 일단 식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꿈의 조합을 맛보지 못한 건 살짝 아쉬웠지만요. 더덕구이만 역시 일품이었습니다. 현재 안주하지 않는 최순재 대표. 약선 요리를 대하는 그녀의 꿈과 열정은 좀처럼 식지 않았는데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죠,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은 시간이 안 돼서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이제 가양주 같은 것도 한약재를 이용해서 이제 가양주를 만들어 갖고 사실은 뭐 고객들한테 제공하면 좋은데 지금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안 가는 거고 또 그리고 뭐 제가 만들었던 그 남자차 여자차 뭐 그런 것도 또 한번 시도를 다시 해보고 싶고 그런 거 이제 다 해갖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 열심히 배우면 열정도 막 나오더라고. 그래갖고 그런 것도 했는데 그런 거는 정말 내가 버리기 아까운 거 해보고 싶고 또 이제 나중에도 뭐 이렇게 고객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 거는 정말로다가. 제천 약선 요리는 마지막까지 제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저 지금 후식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 방 맞죠? 맞네. 이름 그대로 불타는 밤. 우와.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음식을 네. 그냥 뭐 음식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네. 새로운 이벤트 하나 있는 것도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고객님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감동 있잖아요. 그렇게 너무 좋아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한 그 이벤트로서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했습니다. 이름도 멋진 불타는 밤과 함께 제천의 맛을 향한 제 마음도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 해외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 가진 또 후식은 또 되게 처음 보네요. 밤 자체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어떻게 먹어야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이벤트가 아니네요. 훈제 향이 단순히 제천은 이런 음식이나 맛, 멋 이런 걸 뛰어넘어서 저는 제천 여행을 하고 여기서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한방 한정식들을 먹고 간다고 하면 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치료받는 여행, 치료받는 하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단순히 이제 음식에 들어가 있는 약재에 대한 효능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준비해내는 그 사장님의 노력, 손길, 정성 이런 것들이 그냥 아팠을 때 등 한번 쓰다듬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을 음식에서 좀 받을 수 있었고요. 다음 여정을 위해서 또 힘을 낼 수 있게 아팠던 곳들, 피곤했던 것들 그렇게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여행지도 당연히 기대가 되고요. 오늘 멋지게 맛있게 치료받고 다음 여정도 멋지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이? 아, 진짜 부드럽네요. 이름 그대로 불타는 밤. 우와. 자전거에 몸을 싣고 푸른 녹음,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만끽해 봅니다. 너에게 난, 이 노래 깔아주세요. 너에게 난,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충북, 계절 가리지 않고 여행 가는 여행지기 이주혁입니다. 오늘 바람을 가리며 도착한 이곳은요, 바람이 맑고 달이 밝아 청풍영월이라 불리는 제천인데요. 이 수식어가 알려주듯이 자연과 가까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찾은 이곳은요, 봄에는 유채꽃으로, 여름은 지금처럼 짙은 녹음이, 가을에는 단풍이, 겨울에는 고요함이 내려앉는 사만의 초록길인데요. 여기가 정말 좋았던 게 차도, 인도, 자전거길이 구분되어 있어서 다니기에 안전하고 참 좋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제천의 첫 출발지를 못 정했으면 저는 여기 사만의 초록길을 추천드릴게요. 이 자전거도 무료로 빌려준답니다. 자, 전 떠나볼게요. 슝슝. 제천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제천 십경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 의림지인데요. 제가 잠깐 걸어보니까 정말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 우리 시민들에게도 소중한 산책로가 되고 있는 이 의림지. 너른 물만큼이나 깊은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그간의 이야기를 저쪽에 있는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함께 와보시죠. 의림지 역사박물관. 자, 이쪽이 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던데 그럼 의림지에 관련한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이제 의림지에 대한 것도 담고 있고요. 또 우리 제천의 역사도 같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삼한시대 만들어진 저수지가 있다. 김제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제천의 의림지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두 곳은 다 일제강점기 때 파괴가 되고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것이 제천의 의림지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저수지. 근데요, 네. 지금도 저수지로 쓰고 있어요. 정말요? 네. 와, 제 역할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역사라 할까요? 농경문화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의림지에 이제 있는 거지요. 농경문화는 의림지. 그렇지요. 네. 출발해 볼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상설 전시실 시간의 함. 네. 제천 사람들의 삶을 담은 의림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의림지 네. 물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건물이 의림지 물 담아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림지 물속으로 들어와서 네. 의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의림지 생태는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이렇게 다 한눈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뭔가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게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멋져요. 네. 네. 제천 역사의 시작이자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의림지. 지금도 제천의 농토를 적시며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입구에서 우리 네. 제천의 역사를 이제 말해줍니다. 전말동굴인데 그 연세대 손보규 교수님께서 한 7차례 발굴 작업을 했더니 우리나라 현재 지금 네. 살고 있지 않는 동물별들이 층층이 나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도 2, 3년 사이에 온도 변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생대 시대를 건너오면서 우리 제천이 우리나라가 때로는 한대성 기후도 됐었고 열대성 기후도 됐던 네. 거죠. 그래서 그때 살았던 동물들을 원시인들이 이제 잡아서 먹고
뼈를 던져놨는데 네. 거기에 먼지와 흙이 날려서 쌓여서 저 동굴 안에 흙 반, 동물뼈 반 그 정도로 많았다 그럽니다. 동굴의 입구도 신기하게 생겼어요. 신기하게 생겼죠? 네. 한 7개 가지굴로 돼 있어요. 근데 저 안에서는 물이 항시 나오고요. 지금도 가보면 그 안에서 서늘한 바람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이제 신라시대 때는 또 하랑도들이 다녀갔어요. 그래서 저 동굴 우쪽에 네모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꽂아서 지붕을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데 화랑도들이 다녀갔던 흔적을 글씨를 새겨놨는데 그 글씨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랬더니요. 5세기 글씨 각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시대 때 화랑도들이 다녀간 흔적이 이제 확실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5,000년 역사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 동굴에서는 40만 년 전으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굴 유적지 중에서는 네. 유일한 곳이 바로 전말 동굴입니다. 그게 제천에 있어요. 네. 제천에서 꽃 피운 역사와 문화를 다채롭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만난 제천. 알면 알수록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김제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저렇게 보이죠? 그 규모가 커서 제자를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제천의 의림지는 그럼 작아서 지자를 썼을까요? 그게 아니라 네. 김제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는 단순하게 뚝만 썼어요. 그래서 방주제자를 씁니다. 네. 근데 우리 제천의 의림지는 땅을 팠어요. 그래서 연못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팠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물이 솟겠죠? 네. 맞아요. 우리 제천의 의림지는 밑에 목바닥에서 한 9군데서 용천수가 올라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제천의 의림지는 저 용도산에서 물줄기가 내려오거든요. 네. 우리 의림지는 김제 벽골지하고 다른, 그러니까 토목학적으로 볼 때 다른 거지요. 예, 그래서 아마 일제강점기 때 우리 의림지를 만약에 파괴시켜서도 우리 의림지는 다시 지금의 의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저 김제벽골제는 명문이 나와서 사적이라는 명이 있지만 우리 제천에는 이제 명승 20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죠. 네. 우리 의림지가 그러면은 삼한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때는 시멘트도 없고 뭐 없을 때인데 어떻게 뚝을 쌌지 궁금하죠. 그게 1972년도에 우리나라 대홍수 때 2000년 동안 한 번도 터지지 않은 연못을 우리 제천의 의림지를 인위적으로 터뜨립니다. 왜? 물이 가득 차서 어디로 터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네로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안 사는 동네로 일부러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의림지 물이 고여있던 물이 싹 빠져나가고 났을 때 그 뚝을 살펴보니까요. 그 옛날부터 부역공법 그랬거든요. 그 공법이 나와요. 부역공법은 어떤 거냐면요. 진흙을 물로 개서 놓고 생나무가지를 잘라서 그 위에다 놓고요. 그리고 또 나무 놓고 진흙 놓고 또 밟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높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진흙을 싸바른 다음에 마른 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 위에다 놓고 불을 질러요. 그럼 뭐가 되죠? 진흙을 불에다 구우면은 옹기가 되죠. 네. 그 공법으로 의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의림지가 터지지 않고 2000년을 지내왔는데 터뜨리고 났더니 그 공법이 나왔어요. 나무도 나오고요. 네. 나뭇잎도 나왔어요. 그 귀한 그래서 거를. 귀한 거를 망가뜨리고 나니까 보여줄 수밖에 네. 없었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우리 의림지를 다시 복원을 해서 네. 지금의 의림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발굴 조사하는 것들도 있고. 네, 발굴한 모습입니다. 제방 축조 기술. 그렇죠. 부역공법. 부역공법. 이쪽으로 가면 이제 또 다른 모습도 이제 구경할 수 있어요. 의림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랜 세월 사람들 곁을 지켜왔는데요. 의림지, 그 역사는 쉼없이 흘러갑니다. 제천은 추워요. 그래서 우리는 제천을 제베리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옛날부터 의림지에는 얼음이 얼면은 얼음 구멍을 내서 거기다 낚시해서 공호 낚시를 했어요.
궁어요? 네. 궁어가 뭐예요? 의림지에서만 사는 수종이에요. 어종인데 그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햇빛에 비춰보면요. 네. 뼈가 보이고 내장이 보인다. 그래서 한문으로 빌공자를 써서 공어라 그래요. 무슨 빙어 아니 궁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댐 쪽에 강원도 쪽에 가면 댐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빙어라 그러는데 빙어의 원조가 제천의 공어예요. 그럼 왜 다르냐면은 네. 의림지 물하고 이렇게 강원도 쪽에 있는 물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녹아 있는 미네랄이 달라서 그 어종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제가 시집 왔을 때만 해도요. 네. 이제 의림지가 꽝꽝 얼면은 많은 사람들이 초장 들고 얼음 구멍 파서 그 자리에서 빙어 낚시해서 초장 찍어서 먹었어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먹었어요? 먹어봤어요. 맛이에요? 약간 오이 향이 나면서요. 담백해요. 아, 예. 다른 계절엔 몸을 감췄다가 겨울에만 모습을 보인다는 궁어. 의림지의 겨울 풍경은 아마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아, 여기는 이제 생명의 함이라 그래서 의림지 모두간에 어떤 생명체들 한번 불어넣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오면은요. 예.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요. 해봅시다. 네. 예. 말해 뭐합니까? 여행 왔으면 즐겨야죠. 얼굴 도장 꼭 찍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뽕! 속았어요. 이제 하루 종일 저렇게 떠다녀야 돼요. 아니, 근데 여태껏 본 중에서 제일 이색적인 곡일 것 같아요. 예. 우리 제천의 의림지가 네. 제천 10경 중에서 1경이에요. 아, 정말요? 네. 이 의림지는 지금도 이 물을 받아야지만 농사 짓는 네. 땅들이 네. 한 36만 평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옛날로 말하면 진상품이죠. 예, 순채가 이 의림지 연못에서 자생을 했었어요. 순채요? 네. 이 순채섬이라 그래요. 저 섬을. 예, 그 근처에 네. 순채가 많이 자생을 했었는데 순채는 작은 연과식물이에요. 그걸 따서 뜨신 물에 튀긴 다음에 꿀이나 초장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난 음식이었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요. 위벽이 튼튼해져서 위장을 도와주고요. 또 강장제로도 쓰였기 때문에 정조 임금님 때 진상했던 진상품이 바로 순채입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의림지는 많은 이들에게 너른 품을 기꺼이 내주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저 나무 밑에 자연석이 좀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세요? 거기를 이제 우룩대라 그래요. 우룩대라 그러는 건 그럼 우룩 선생님인가? 맞아요. 우룩 선생님이 노년을 저기 와서 보내셨어요. 가야금 만드시는 그렇죠. 예. 우룩 선생님께서는 원래 가야 사람이고 네. 신라에 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전국을 물이 있는 곳에는 우룩 선생님이 다 다녀가셔요. 근데 제천에도 저기 바위 위에서 네. 가야금을 뜯었다 그래서 우룩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또 정자가 있어요. 네. 우룩정이라는 정자정 쓰는 우룩정이 있고요. 또 정자 앞에는 또 정자 들어가는 우룩정이 있는데 그거는 우룩 선생님께서 사시면서 드셨던 물, 우물정자를 져서 우룩정이 또 있습니다. 예. 물도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정자도 있고 하니까 네. 우룩 선생이 머무르실 수밖에 없겠어요. 앞에 또 그렇죠. 멋진 풍경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는 또 의림지 풍경하고 저 네. 우룩대에서 이쪽을 보는 풍경은 또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노년에 그 저 산 능선에 우룩 선생님이 사셨던 우룩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사시면서 가깝게 걸어 내려오셔서 바위에 앉아서 이제 가야금을 뜯으셨던 거죠. 지금 이 풍경도 정말 아름답지만 네. 거기에 우룩 선생의 가야금 소리가 더해진다면 너무 운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상상만으로도. 명품 풍경이 나오겠죠. 네. 고즈넉한 풍경이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 저수지를 어느 정도 있다 보면 비가 오면은 저수지가 가득 차겠죠. 네. 그냥 놔두면 저수지가 터져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넘겨야 돼요. 이게 물넘이가 지금 폭포였는데 네. 그 폭포 위에다가 유리 전망대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지금
물이 안 흐르지만 네. 그래도 아마 심장이 쫀득쫀득해질 거예요. 심장이 쫀득쫀득해진다는 네. 건 어떤 걸까요? 한번 느껴보세요. 아, 와. 진짜 뻥 뚫려 있네요. 뻥 뚫려 있죠? 옆에도 다 뻥 뚫려 있고. 다 불렸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유리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네. 근데 못 가요, 다들. 왜 안 오세요? 아, 저도 좀 심장이 쫀득쫀득해져서. 절벽이 네. 물, 자연적으로. 그렇죠. 예, 여기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지지를 아시고 네. 우리 조상님들이 그 의림지 물러미를 이쪽으로 택한 거지. 아, 예, 그래서 알고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장마 때는 우리 제천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의림지 물 보러 가자 그러고 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은 이게 만들어진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됐지만 저 다리는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 다리에서 이렇게 폭포를 내려다 보면은 물이 막 내려가면서 물보라라 그러죠. 너무 멋져요. 그래서 새벽에 오면 물 한 개도 살짝.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무하고 네. 그 물보라하고 물안개가 엉겨서 정말 여기가 우리나라인가 싶을 정도로 예, 아주 특이한 모습도 볼 수 네, 있답니다. 신기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앞에는 또 이렇게 멋지게 그렇죠. 나무가 엄청 우거져 있잖아요. 네, 여기 네. 사이로 물 한 개가 자욱이 피어오르면 예, 또 물은 막 폭포가 내려가죠. 그러면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참 그때 달라요. 네, 아침에 다르고 지금은 이런 모습이고 또 해질녘에는 또 더 또 좀 고즈넉하고 네. 또 밤이 되면 조명하고 어울려서 또 다른 세계고 그래서 예 노을조도 이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의림지가 이렇게 소중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저도 모르게 넘치도록 자랑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 제천시는 어떤 시다, 어떤 도시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제천은 뭐 힐링의 도시, 네 자연 경관을 최고의 자연 경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네. 또 공기도 깨끗하고요, 볼거리도 많고요, 또 교통도 전국의 어느 곳에서도 접근하기가 쉽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관광 1번지는 저희 제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수십 년 동안 사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진짜 그러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네. 선생님이 보신 그 제천의 아름다움 저도 발견하러 더 느끼러 한 번 더 와야겠어요. 그러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네. 물 막 내려갈 때 다시 한번 오세요. 와야죠. 네, 꼭 오세요. 네. 가을쯤 지나면은 이제 여름 때 장마 지나고 나면 장마 지나고 나면은 뭐 아주 멋지죠. 네. 네, 멋집니다. 이번엔 제천의 푸르름을 가득 담으러 향했는데요. 한방 치유 숲길에는 에티켓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멀리하기. 자연을 보라는 거죠. 나뭇잎이 바람에 이 살랑이는 모습이 마음도 살짝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것 같아요. 간지럽히는 듯한 느낌. 여기가 의림지에서 한 1km 올라오면 있는 제2의 의림지라 불리는 비룡담 저수시인데요. 여기도 정말 명관입니다. 명관. 이 저수지를 따라서 있는 이 무장의 데크길도 옆에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 걷기 좋거든요. 저도 살짝 걸어볼게요. 이렇게 날이 더울 땐 무작정 에어컨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바람을 맞을 수 있는 숲으로 오세요. 숲길을 걷다 보면 주변의 풍경, 눈에 담기는 것도 우리가 도심 속에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물도 보이고요. 초록초록한 우리 나뭇잎들, 그리고 하늘까지 보여요. 여기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어요. 소나무는 굉장히 사이가 좋은 가족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3대가 같이 살고 있대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올해 태어난 솔방울들. 신기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진짜 솔방울들이 많은 구간들이 있거든요. 아, 여기는 3대가 같이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우리 마음을 치유해주는 숲길이었습니다. 오, 물고기 있어요. 쟤들도 짝이야. 별로야. 많아요. 그래, 다 짝지어 다니네. 그쵸. 하트. 혼자 해야겠어요. 이상한 거 한 가지. 솔로에게는 이상합니다.
의자가 직각으로 V자예요. 아마 서로 옹기종기 붙어 앉으라고 한 것 같은데 혼자 온 저에게는 불편할 뿐입니다. 마음마저. 근데 사진 찍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각이 나오지 않나요? 혼자도 즐겁지만 함께하면 더 즐거운 게 여행 아닐까요? 한방 치유숲길에서 잘 쉬었다 갑니다. 아, 한방차, 한방 체험. 여기입니다, 여기. 진짜 한방의 도시 가는군요.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와, 향이. 코에 딱 닿는 이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좋죠. 네. 제천하면 3대 양령시장 중에 한 곳, 최우뜸이에요. 제천 한방 특화도시 제천입니다. 제천이 네. 왜 한방의 도시예요? 약초가 석회질 지질을 가장 좋아해요. 둘째는 밤낮 기온이 가장 심해요. 그리고 여기가 배추하면 강원도 고냉지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천 평바닥이 남산 꼭대기하고 비슷해요. 밭천 또 올라가다 보니까 고냉지에서 나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춘 데가 유일하게 제천이에요. 생산, 제주, 유통 같이 어우러진 곳이 제천이에요. 그래서 약초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은 어떤 공간인 거예요? 여기는 제천시를 통해서 진흥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방 체험장인데 제천에서 난 약재 가지고 네. 직접 환도 만들고 조격도 하고 쌍화차도 만들어서 먹고 그런 체험장이에요.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의 또 다른 별명은 약초의 고장이죠. 제천에서 나고 자란 약초들이 건강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여기 앞에 있는 주머니는 뭐예요? 여기는 이제 조격할 수 있는 재료예요. 요 재료는 우리가 주먹국으로 그냥 한 게 아니고 네. 전문가의 한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아가지고 작은 거에는 9가지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메인이 육개하고 침향이에요. 그 이쪽에는 한기, 단기, 계피 이런 게 6가지가 들었어요. 작은 네. 거는 치료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고 큰 거는 미용 목적이에요. 미용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피부 보습 이쪽으로다가. 저는 건강과 미용 모두 챙겨봤습니다. 따끈한 물에 발이 담그고 있으니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는데요. 여기에 차 한 잔의 여유까지. 이거죠. 야, 배추꽃 피었어요. 네. 일단 눈으로 한번 먹죠. 네. 요거는 이제 일반 쌍화차하고 틀려가지고 요건 이제 정통으로 12가지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특색이 있는 게 네. 12가지가 우러나는 시간이 전부 틀려요. 이렇게 져가지고 향 한번 느껴보세요. 네. 12가지 향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달콤한 향이 나거든요. 네. 이 마지막에 배를 한쪽 넣으면은 가까이 갔을 때랑 멀리 있을 때랑 달라요. 알싸한 맛이 가미가 돼서 상큼한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감초하고 배가 들어가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알던 쌍화차랑은 달라요. 네. 달라요. 일단 그래 향으로 한번 드시고 네. 입에 한 모금 해가지고 향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풍미가 강해요, 진짜. 네. 마신 지 그래도 몇 초 지났는데 그래도 네. 여전히 입안에 그 향이 네, 잠들고 있거든요. 대표님, 차를 마시고 왔는데 또 네. 차가 있어요. 네. 이건 뭐예요? 여기 환기차인데 네. 저격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점점 개운해져요. 근데 이제 환기차를 드리는 게 네. 우리가 환기하면 그냥 막역하게 삼계탕 해 먹을 때 넣고 다한증 있고 이 땀 많이 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법제를 한 거예요. 법제는 뭐냐면 이제 찌고 말리고 여러 번 과정을 좀 걸쳐요. 그럼 효능도 그거보다 수십 배가 더 몇 배가 확 많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네. 이렇게 드셔보면 네. 느끼는 게 점점 틀려져요. 마실수록 점점 깊어져요. 발에 분명히 따뜻한 거를 닿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시원해요. 네. 그간 걸었던 게 조금 더 날아가는 듯한 느낌?
다시 그렇죠. 리셋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내 고향 제천을 위해서 네, 행복한 제천을 위해서. 저 역시도 행복한 제천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벌써 마무리입니다. 제천이 왜 자연과 가까운 도시인지 오늘 여행지 통해서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이 자연 산수와 함께 하고요. 마지막에는 한 방으로 속까지 든든하게 꽉꽉 채워서 지친 몸과 마음에 쉼과 활력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힐링이 필요하다면 단연코 자연 치유도시 제천을 추천합니다. 제천으로 향해 보세요.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